해 주십시오. 네, 구로울의 윤건영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 집행에 어려움을 겪는 기관들이 아마 오늘 나오신 코이카, 재외동포재단, KF 등인 것 같습니다. 오전에는 재외동포재단에 대한 질의를 하고 오후에 코이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외동포재단 이사장님, 예산 집행 내역을 저희가 좀 분석을 해봤습니다. 전체 47개 사업비 588억에 대해서 분석을 해보니까 집행률 50% 미만인 사업이 24개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25%도 채 안 되는 사업이 13개. 네. 하나도 집행되지 않은 사업은 한 4개 정도 됩니다. 네. 금액으로 따져도 상당한데요. 미집행된 금액은 한 196억 정도로 한 33% 정도가 됩니다. 물론 이게 코로나19 상황에서 어쩔 수 없는 그런 요인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코로나 상황에서 이런 사업의 지연 또는 이에 따른 불용과 전용 이런 것들에 대한 혹시 대비책이나 재단에서 취한 조치들이 있으면 아주 간단하게 좀 소개를 해주십시오. 전용 부분은 기획재정부의 추경 편성에 저희가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그리고 재외 국민 내 이제 그 본국 귀환을 위한 특별기 파송, 거기에 이제 저희가 외교부의 예산을 쓰게 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68억 정도 됩니다. 그다음 7억 8천만 원은 이제 해외 동포들의 재외 동포들의 그 현지에서의 코로나 대응에 저희가 썼습니다. 불용 예산이 많다는 그 우려에 대해서 저도 걱정이 대단히 많습니다. 솔직히 재외동포재단의 경우는 이 코로나가 온 다음에 대단히 큰 위기를 맞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이걸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외부 전문가들의 용역도 의뢰하고 있고, 그리고 일부 사업은 폐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사장님, 네. 말씀 중에 제가 좀 네. 말씀드리면 예산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사업이 절반 가까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년도 예산도 올해랑 비슷하게 지금 예산을 올렸습니다. 네. 재단에서 올린 예산을 보면 대부분의 사업 예산이 올해와 같거나 거의 동일합니다. 네. 근데 이사장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재단의 사업의 형태가 해외에 계신 동포들이 고국으로 와서 대규모 행사를 하고 그 과정에서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다시 나가는 이런 메커니즘인데 코로나19와 같은 상황에서 이게 안 통하는 거죠. 네, 그럼 그에 대한 대안을 마련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올해가 벌써 9개월이 지나고 있음에도 올해 사업에 대한 적절한 대비도 부족한 것 같고 내년 사업 예산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올해 사업과 그대로 복사한 듯이 똑같이 이렇게 사업을 제출했다는 것은 좀 다소 문제가 있다 생각을 하고 코로나19라는 상황에 도래했을 때 기존 우리 재단의 커뮤니케이션 방법에 대한 원천적인 고민이 좀 필요한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듭니다. 추가 질의 때 또 검토를 하는 걸로 하고요. 제일민단에 대해서 좀 말씀을 여쭙겠습니다. 1년에 제일민단에 지원되는 금액이 대략 80억 정도인 건 알고 계시죠? 네, 맞습니다. 그 80억이 재동포 재단의 전체 예산의 12.2%고 동포단체 지원 예산의 절반이 넘는 약 60%라는 것도 알고 계시죠? 네. 그리고 이 민단 지원 예산이 2013년에서 15년까지 즉 5년 전까지 국회 외통위에서 대단한 논란거리가 됐다는 거 혹시 이야기 들으셨나요? 네, 들었습니다. 그 논란이 됐을 때 재단에서 민단의 법인화와 전달 체계 사업 내용 정비에 대해서 국회에서 일종의 조건부로 해서 사업 예산을 집행한 것도 혹시 알고 계신가요? 네, 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일본 민단의 법인화와 이 사업 예산의 전달 체계와 사업 내용 정비가 지난 5년 동안 어떻게 진행됐는지 좀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체제 정비는 민단 자체가 법인화가 된 게 아니고요. 민단 자체는 법인화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 정부의 지원금을 받고 집행하는 그 기구, 그거를 법인화를 시켰습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은 이제 제도를 어느 정도 갖췄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 민단 지원금은 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80억이나 되는데, 근데 이게 성격이 좀 변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민단이 자체적으로 쓸 수 있게 그렇게 허용을 했다가 우리 정부가 최근에 와서는 이 조직 운영이나 조직 활성화 쪽으로는 사실상 돈을 직접은 못 쓰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적으로 각종 사업적으로 이렇게 집행하도록 그렇게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 이사장님 이제까지 일본 민단에 지원된 금액이 대략 어림잡아 3,200억 정도가 됩니다. 한 네. 40년 동안. 물론 그간에 여러 곡절이 있었죠. 그걸 모르는 바는 아니고요. 근데 방금 말씀하신 법인화 관련해서도 제게 들어온 제보에 의하면 법인을 일종의 입구로만 만드는 법인을 만들었다라는 제보가 있는데 그거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간단하게만 이야기하시면 됩니다. 네. 들어보셨습니까? 네. 그다음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일본 민단이 이 민단을 이 과거와 같이 경상적 경비, 과거에는 소위 말하는 인건비도 저희 지원금으로 썼는데 여전히 인건비로도 지출되고 있다는 제보가 들어왔는데 혹시 그 내용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 얘기를 들었지만 그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네. 다음 또 진행하겠습니다. 전달 체계와 관련해서 네. 민단 이외의 단체, 네. 일본에 민단이 뭐 어림잡아 한 6만이라 하더라도 일본 내 동포들 전체 숫자로 따지면 아주 작은 부분이거든요. 네. 민단 이외의 단체들을 얼마나 지원하고 계시는지 알고 계십니까? 민단 지원금 외에 아니요, 민단 지원금 80억을 가지고 민단을 통해서 얼마나 지원되는지. 그 80억 안에서는 2%가 안 됩니다. 비민단 단체 지원금은. 제가 알기로 1% 정도만 비민단 단체에 지원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민단이 전체 가입자가 50만이라고 하는데요. 그 자체도 이게 뭐 신뢰도는 떨어지겠지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리고 혹시 민단이 공식적으로 부산 소녀상을 철거하라고 주장? 네, 1분만. 민단이 공식적으로 민단 차원에서 그런 게 아니고 민단 관계자들이 그런 말을 한 건 있습니다. 한일 위안부 합의를 준수하라고 촉구한 건 알고 계십니까? 그것도 공식적으로. 네, 민단 차원에서 한 건 아니고요. 아니요. 네. 민단이 네. 우리나라 종합일간지 광고까지 냈어요. 위안부 합의를 촉구한다. 네. 수용할 걸 촉구한다라고 했고 소녀상 관련해서는 방금 이사장님 잘못하시는데요. 일본 위안부 소녀상 이전을 요청하는 요망서를 전달을 했어요. 그게 공식적인 게 아니면 뭡니까? 그러면 그거는 제가 다시 한번 사실상 확인하겠습니다. 뭐 시간이 다 돼가지고 정리를 하면 좀 왜곡된 과거의 냉전 체제에서부터 왜곡된 독점적 지위를 받고 있는 민단 지원금과 관련해서 제대로 점검과 개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최근에 민단에 대한 감사나 조사한 게 있으면 그 자료를 본의원에게 제출해 주시고 가급적 빨리 그 감사와 조사를 한 게 언제인지도 밝혀 주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윤건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